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미적분학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뉴턴이라는 사람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이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미분을 생각을 한 걸까? 그러면 그런 이제 흐름을 한번 사고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 미분은 무슨 개념이고 아니면 뭐 천재가 갑자기 만든 걸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뉴턴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뉴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물리학자였고요. 이 사람 평생의 목표는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게 궤도로 돌고 있는 행성인데 이 순간 사진을 딱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순간에서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중했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이 순간에서의 속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속도를 알 수 있을 때, 속도와 시간을 알고 있을 때, 이 행성이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순간에서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다라는 말은 가로가 아주 조금 움직일 때 세로는 얼마나 움직였는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 조금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멘트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또 유율이라는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자, 이 모멘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0처럼 0인데 알파벳 O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0에 가까운 값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값. 아주 작은 0.000000001 정도 되는 그런 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율이라는 개념은 그 아까 가로와 세로가 변한다 그랬죠? 이 가로와 세로가 변할 때 그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를 유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양인 거죠. 가로가 세로가 변할 때 그 정도를 유량이라 하고 이 유량의 변화율을 유율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플럭션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속도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뉴턴이 어떻게 이 변화율을 측정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x에다가 x 이렇게 점을 써서 표현했는데 곱하기 5 이런 0이 아니라 오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요만큼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x에서 요만큼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뉴턴의 논문에 있는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71년 그 뉴턴의 논문 중에서 유일법과 무한급수라는 논문에 있는 한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 논문에서 뉴턴은 3차 함수를 예로 들었는데 쌤이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쌤이 2차 함수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이제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2차 함수 관계인 거죠. 여기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xy 대신 x 더하기 x 도트 오미크론, 그 다음에 y 더하기 y 도트 오미크론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돼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y-x제곱은 0이라서 날라가고 소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 뉴턴이 이 부분을 0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학자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 부분을 소거한 원인, 이유로 들었던 건 뭐냐면 이 오미크론이란 값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제곱을 해버리면 너무너무 작아지니까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극한 개념으로 이거를 다시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건 수학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오미크론도 양의 값이니까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소거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x 도트 분의 y 도트는 2x.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제 미분 개념이 이게 도함수 개념인 거죠. 이게 이제 유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뉴턴의 유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뉴턴의 미분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뉴턴은 오로지 이 행성의 운동에 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변수가 독립 변수를 시간으로밖에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함수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뭐 합성함수를 한다던가 매개변수 함수를 생각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x라는 그 x 말고 다른 문자로 미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다 보면 딱 시간 t로만 미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서 미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뉴턴의 유율법은 그냥 시간 t에 관해서만 이 개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가 뭐 이렇게 점 찍는 이런 거밖에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면 뭐 점 두 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호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불편했다는 거냐면 다른 변수에 적용을 시킨다던가 여러 번 미분을 한다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튼이란 사람은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정도까지만 딱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자기의 어떤 이론을 펼치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뉴턴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그래서 막 발표하거나 그런 것까지 염두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로 그냥 노트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호 만드는데 몰두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습니다. 자기만 이해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이제 수학자였고 이 기호가 또 사고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호적인 부분에서까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뉴턴의 미분의 의미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유일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미분의 개념인 거죠. 또 이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게 속도와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개념이 오늘날 적분의 개념이고요. 이 미분과 적분이 역연산의 관계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업적이었고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미적분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실 미분의 개념이라던가 곡선의 접선을 긋는 이런 고민은 뉴턴 이전에 뭐 데카르트라던가 페르마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논문에도 다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뉴턴의 미분 이적분학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개념을 모든 함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플럭션이라고 하는 유율법에 대해서 이제 뉴턴은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미분이 뉴턴의 미분도 있고 라이프니츠의 미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미분이 학문 자체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되게 많아요. 기호도 똑같은 기호가 되게 많고 개념도 뭐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다가 미분 계수라고 했다가 접선의 기울기라도 했다가 그런 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 쪽에서 이제 발전된 개념도 있고 용어도 있고 라이프니츠를 따라서 이제 발전된 개념과 용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호나 용어가 많다.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기호나 용어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라이프니츠는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